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완자. 오늘 두 번째 단원 여러 가지 힘 중에서 마찰력과 부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중력하고 탄성력 이야기했죠.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질량에 비례한다. 그리고 탄성력은 외력의 반대 방향이고 외력과 크기가 같다입니다. 이제 마찰력하고 부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힘이 나오면 힘의 크기랑 방향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마찰력은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입니다. 그리고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하거나 운동하라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에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혹은 운동하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고요. 그리고 마찰력의 크기는 안 나왔네요.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의 거칠기하고 물체의 무게에 비례합니다. 설마 안 나오진 않았겠죠? 여기 있네요.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고요.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 그리고 접촉면의 거칠기 이 두 가지예요. 접촉 면적하고는 마찰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물체의 무게하고 접촉면의 거칠기 이 두 가지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마찰력 끝났네요. 좀 다시 자세히 볼까요? 자, 마찰력은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고요. 접촉면에서 작용해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 운동 방향의 혹은 운동하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인데요. 빗면에 있을 경우 좀 볼까요? 빗면에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운동을 하려 할 거거든요. 그럼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하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인 B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사람이 힘을 줬어요. 오른쪽으로. 근데 안 움직여요. 합친 힘이 0입니다. 합력 0이니까 안 움직이죠. 이 마찰력이 사람이 준 힘과 같은 크기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합친 힘이 합력이 0이라서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합력이 0이면 움직이지 않던가 이미 움직이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고요. 1번 문제 볼까요? 마찰력은 두 물체 사이의 접촉면에서 작용한 힘으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물체에 힘을 작용했는데도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한 거죠.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마찰력의 방향 움직이려는 방향, 운동하려는 방향 혹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입니다. 운동하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 무게에 비례하고요. 자, 마찰력의 방향이요. 힘을 줬으면 오른쪽이 마찰력의 방향이고요. 힘을 줬으면 왼쪽이 마찰력의 방향입니다. 자, 여기서 또 마찰력의 방향이요. 얘가 이쪽으로 내려올 것 같죠? 네, D. 움직이려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 D가 마찰력의 방향입니다.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와 접촉면의 거칠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접촉면의 거칠기는 똑같네요. 근데 무게가 2배가 됐죠. 하나에서 2개니까. 그러면 마찰력도 2배가 됩니다. 최대 마찰력이요. 그러니까 힘을 1N 주면 마찰력도 1N, 2N 주면 마찰력도 2N인데 최대로 버틸 수 있는 마찰력, 이거를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 그래요. 정지 마찰력은 사람이 준 힘의 크기랑 같고요. 그 정지 마찰력 중 제일 큰 힘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큰 힘을 주면 이제 이게 움직이게 되죠. 거칠기 볼까요? 무게는 똑같은데 거칠기가 나무판, 유리판이 달라요. 그랬더니 최대 정지 마찰력이 다르네요. 미끄러울수록, 거칠지 않을수록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아집니다. 접촉면 넓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네. 넓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마찰력이 커야 편리한 경우가 있고 작아야 편리한 경우가 있는데요. 마찰력이 커야 편리한 건 등선화 바닥, 그리고 미끄럼 방지 패드, 타이어에 눈 오는 날 체인 감는 거, 체주 선수가 손에다가 이렇게 하얀 가루 묻히죠. 횟가루. 현악기 연주할 때 활에다 송진을 바릅니다. 그리고 마찰력이 작아야 편리한 경우도 있는데요. 수영장 미끄럼틀에 물을 뿌립니다. 창문 열거나 닫을 때 바퀴 쓰거나 기름칠을 하지요. 기계나 자전거 체인에 윤활유를 쓴다든지 회전 축에 베어링, 이런 걸 베어링이라고 그래요. 조그마한 구슬들이 많이 있어서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게 베어링입니다. 마찰력이 큰 게 좋을 때도 있고 마찰력이 작아야 좋을 때도 있습니다. 마찰력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OX 퀴즈입니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 큽니다. 무게가 2배면 마찰력도 2배예요. 부피가 클수록 마찰력이 크다? 아무 상관없어요. 무게하고 거칠기만 상관이 있습니다. 접촉면의 넓이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번에 OXX5, 2번입니다. 마찰력의 크기를 나타내래요. 지금 접촉면 거칠기는 다 똑같죠? 재질이 똑같으니까 면적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무게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러면 B하고 D가 같을 거고요. A와 C가 무게가 같습니다. 마찰력은 B, D가 A, C보다 더 크고요. 무게가 무거우니까요. 일상생활에서 마찰력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해서 편리한 경우인데요.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는 체인, 암벽 등반, 역도선수, 송진가루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찰력을 작게 해서 편리한 경우는 스키, 베어링, 인라인 스케이트 바퀴의 윤활유 정도가 있겠죠. 기역, 니은, 비읍. 네. 그리고 네. 부력 볼까요? 마찰력 끝났네요. 부력은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이네요.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 자, 방향하고 크기 보죠. 방향은 중력 반대 방향입니다. 위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중력의 반대 방향. 그렇군요. 네, 부력입니다. 여기 지금 나무 막대가 있고요. 중심에 끈이 묶여 있고 양쪽 끝에 추가 있어요. 평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었더니 부력이 작용을 하니까 왼쪽이 내려가고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게 되네요. 부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력 때문에 배도 뜨고요. 부력 때문에 열기구도 뜨게 됩니다. 부력의 방향은 알겠고 부력의 크기 좀 볼까요? 방향은 중력 반대 방향이고 크기는 잠긴 부피네요. 잠긴 부피. 잠긴 부피. 그러니까 요만큼 잠겼고요. 요만큼 잠겼고요. 그러면 부력이 나에서 더 크겠습니다. 부피가 2배면 부력도 2배가 됩니다. 여기는 잠긴 부피가 똑같으니까 부력의 크기가 똑같고요. 그리고 이 부력의 크기가 정확하게는 얼마 정도 되냐면 요 물에 잠겼어요. 그러면 물에 잠겼을 때 이 쇠구슬이 잠긴 부피 있죠. 요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 이게 부력의 크기예요. 부력의 크기 측정은 그냥 재봐요. 그러면 5N이죠. 그 물에다 넣어봐요. 4N이 됐네요. 그럼 부력이 1N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우리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책에 나오진 않았는데 잠긴 물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만큼이 부력의 크기입니다. 문제 보죠. 오리 인형이 떠 있어요. 멈춰 있죠. 합친 힘이 0입니다. 합력이 0인데요. 요 아래로 작용한 힘은 무게죠. 혹은 중력이라고 하셔도 돼요. 지구가 이 오리를 잡아당긴 힘, 위로 작용한 힘은 부력이죠. 물이 오리를 위로 올리는 힘입니다. 지금 이 크기가 같아가지고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 요만큼 잠겼거든요. 오리가 요만큼 물의 무게하고요. 요 전체 오리 무게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부력 OX 퀴즈인데 무거운 배가 물 위에 뜨게 하는 것도 부력 때문에 뜨게 되는 거죠.
부력은 물체의 모든 방향이 아니라 중력의 반대 방향, 위쪽으로 작용합니다. 부력은 액체나 기체 속에서 모두 작용합니다. OXO. 3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한 거 어디냐? 잠긴 부피요. 잠긴 부피가 더 크면 부력이 더 커요. 그리고 2번입니다. 무게가 10N인 추를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잠기게 했대요. 그랬더니 8.5N이 됐어요. 그러면 부력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1.5N 이겠지요. 네, 위로 떠받친 힘이 1.5N. 넘어갑니다. 자, 부력의 이용입니다. 잠수하면 재밌는 거 나왔네요. 부력이 중력보다 크면 떠오릅니다. 여기 지금 물속에서 부력이 더 크니까 나무토막이 뜨고 있고요. 부력과 중력이 같으면 그 높이를 유지합니다. 중력이 더 크면 부력이 작용해도 아래로 떠오르겠죠. 요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잠시만요.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 전체 크기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부력도 이만큼에서 변하지 않을 텐데 위로 떠올리게 하는 힘이 요 잠수함 크기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만큼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력을 작게 해야 뜰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바깥쪽에 물탱크가 있죠. 물탱크. 이 물탱크에서 물을 빼는 거예요. 물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게는 그대로거든요. 부력은 그대로거든요. 부력은 그대로인데 물을 계속 빼요. 이 테두리에 있는 이렇게. 그럼 부력은 그대로예요. 전체 사이즈가 같으니까. 근데 이 잠수함의 무게가 점점 작아져요. 그러면 위로 뜨게 됩니다. 물을 채우면 부력은 그대로인데 무게가 점점 커지니까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력의 이용입니다. 뜨는 건 다 부력이에요. 액체 속에서 받는 부력, 구명조끼와 잠수함, 기체 속에서 받는 부력, 비행선과 헬륨 풍선이요. 네. 물고기가 물이 든 어항, 물고기가 물이 든 어항의 중간 지점에 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함량이 같은 거죠. 중력이랑 부력이 같으니까 떠 있게 되는 거죠. 등호를 쓰시면 되겠네요. 부력을 이용한 경우는 O, 상관없으면 X입니다. 수영장에서 튜브가 부력을 받고 있습니다. 강을 쉽게 건너려고 다리를 건설했다. 부력하고 상관이 없죠. 액체나 기체에서 뜨는 힘이 부력이거든요. 에드벌룬을 띄워서 에드벌룬 부력입니다. 해수욕장의 부표도 부력 때문에 뜨게 있는 거죠. 무게보다 부력이 커서 뜨게 됩니다. 가라앉지 않게 돼요. 부력과 무게가 평형을 유지하는 깊이에서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번에 OX55였고요. 넘어가죠. 마찰력 크기 비교네요. 이런 게 있대요. 그냥 읽기 귀찮아서 그냥 풀게요. 접촉면이 거칠수록 나무도막이 미끄러지는 순간의 기울기가 커야 합니다. 마찰력이 크거든요.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냥 거칠기가 크면 마찰력이 크다고요. 이건 부력이네요. 추가 물에 잠기면 추의 무게가 줄어들지는 않아요. 무게가 줄어들지는 않아요. 근데 측정값은 줄어들죠. 실제 무게가 줄어들지는 않고 부력이 작용하니까 측정값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무게가 줄어들지는 않아요.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문제 풀죠. 마찰력의 방향이요. 이게 뭘까? 힘을 가해서 위로 올리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 운동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그럼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B가 마찰력 방향이에요. 그리고 무게가 100N입니다. 20N의 힘으로 당겼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무게는 상관이 없고요. 합력이 0인데 마찰력이 작용해서 그래요. 마찰력이 20N이니까 합력이 0입니다. 얘는 왜 무게가 100N인데 아래로 안 움직이는데요.
이 바닥이 떠받쳐서 그래요. 이런 걸 이제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예, 이런 거 이제 아니죠. 지구 죄송합니다. 무게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긴 힘이고 이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이런 걸 수직항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이즈가 같아요. 크기가 방향이 반대고 합력이 0이라서 힘의 평형 상태를 유지합니다. 몰라도 돼요. 그냥 무게 신경 쓰지 않고 사람이 준 힘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에 2번. 정확하게는 마찰력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 혹은 움직이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입니다. 마찰력 옳은 거 찾아보죠. 거칠수록 마찰력 커요. 넓이가 넓을수록 마찰력 큽니다. 밀었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마찰력은 0이 아니고 합력이 0인 거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죠? 틀렸어요. 접촉면의 넓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칠기하고 무게만 영향을 받죠. 마찰력은 물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마찰력은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정신 넋 놓고 있었어요. 3번에 1번, 5번 그리고 저기 나무판, 사포, 나무판보다는 사포가 거칠기가 거칠겠죠. 나무도막이 움직이는 순간에 용수철에 늘어나는 길이, 그러니까 정지 마찰력 중에서 제일 큰 값, 최대 정지 마찰력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은 물체의 무게, 접촉면의 거칠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하래요. 어떻게 할까요? 가하고 다는 거칠기 같고 무게 같으니까 마찰력이 같아요. 라는 가나 다의 2배가 되겠고요. 나는 더 커요. 그러니까 나가 제일 크고요. 나라 차이는 거칠기 차이입니다. 그리고 라가 가나 다보다 2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찰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나무 도막을 천천히 당기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늘어난 길을 측정했대요. 여기 최대 정지 마찰력이 가와 다는 같죠. 면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 제일 크네요. 거칠기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이 거칠수록 커요. 접촉면이 넓을수록 크지는 않습니다. 넓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 다를 보면. 5번에 2번 6번입니다. 그림은요, 서로 다른 재질의 판 위에 나무도막을 놓고 판 한쪽을 들어 올리다가 나무도막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크릴, 비눗물, 사포. 비눗물이 기울기가 제일 작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아크릴, 사포. 왜냐하면 거칠기가 제일 작으니까. 마찰력이 제일 큰 건 사포이고요. 마찰력은 빗면의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접촉면의 넓이하고는 마찰력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6번에 3번. 마찰력이 커야 편리한 경우인데요. 마찰력 작아야 되고요. 수영장 미끄럼틀 물 뿌리는 거 마찰력 작아야 되고, 빙판에 흙 뿌리는 거는 마찰력 크게 하려고요. 브레이크도 마찰력 커야죠. 윤활유 마찰력 작게, 등산화도 마찰력 커야 돼요. 5번 디귿, 리을, 비읍. 8번입니다. 백조가 물 위에 뜰 수 있도록 하는 힘이요, 중력이 아래로 작용을 해요. 항상. 그리고 부력이 위로 작용을 하는데, 얘가 지금 크기가 같아서 떠 있는 겁니다. 위로 작용하는 부력.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뜰 수 있도록 하는 힘이라고 했으니까 2번 부력 찾으시면 되고요. 부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요. 부력 방향은 중력 반대 방향이고요. 물체가 액체나 기체 속에서 중력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입니다. 강바닥에 가라앉은 돌에도 부력은 작용하고요. 이게 잠겨 있으면 부력은 작용해요.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잠긴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헬륨 풍선을 들고 있다 놓치면 하늘로 날아가는 것도 부력 때문이죠.
옳지 않은 거 3번과 4번,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같은 크기의 알루미늄 박을 뭉쳐서 넣으면 가라앉지만 배 모양이면 뜬대요. 그러니까 이게 중력이 똑같거든요. 중력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력이 한 요만큼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요 뭉친 알루미늄 박공의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보다 물의 무게가 그만큼의 물의 무게보다 알루미늄 박 무게가 더 무거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는 요만큼, 그러니까 이제 빈 공간이라 하더라도 이게 가라앉은 부피 이만큼의 물의 무게에 의한 부력, 중력은 똑같을 텐데 요 뭉친 공보다 물에 가라앉은 요 배 공기 포함한 부피가 더 컸던 거죠. 그래서 부력하고 중력이 같아진 사이즈 그 점에서 떠 있는 거예요. 다시요. 부력의 크기는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만큼입니다. 지금 부력이 왼쪽보다 오른쪽에서 더 커졌어요. 무게가 아니요, 이거 아니고요. 중력이 더 작게 아니고요. 같은 말이죠. 무게와 부력이 모두 커졌기 때문에 아니고요. 부피가 커져서 더 큰 부력이 작용한 겁니다. 예, 더 큰 부력이 작용했어요. 10번에 4번. 그리고 예, 1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추 3개를 용설저울에 매단 다음에 물이 든 수조에 천천히 집어넣었어요. 추의 무게는 일정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있을 거예요. 추의 부력이 작용하니까 무게가 점점 이렇게 더 많이 가라앉을수록 무게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측정된 무게는 점점 줄 거예요. 실제 무게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용설의 측정된 값은 줄어듭니다. 추에 작용하는 중력이 커지진 않고요. 일정합니다. 추에 부력이 작용하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추에 작용하는 중력이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무게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측정된 무게값은 줄어듭니다. 11번에 2번 5개념 가질 수 있겠는데요. 12번입니다. 그린 가는 2N의 추를 용설저울에 매달아서 물속에 넣었죠. 플라스틱 컵에 넣었어요.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요만큼이 잠겼고요, 요만큼이 잠겼어요. 부력이 이쪽이 더 커요. 부력이. 자, 근데 이제 무게는 얼추 비슷하겠죠. 무게는 얼추 비슷할 거고 중력은 얼추 비슷합니다. 컵만큼 좀 커지긴 했겠지만 용설저울의 눈금은 나가 더 작겠죠. 부력이 더 세게 작용하니까 눈금이 더 작아요. 물에 잠긴 부피가 가보다 나가 더 크죠. 그래서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가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가 나보다 크지는 않아요. 나가 좀 더 크죠. 왜냐하면 플라스틱 컵 무게까지 합쳐야 되니까요. 같은 크기의 부력이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나가 더 커요. 같은 추를 더 작은 플라스틱 컵에 넣고 실험하면 나와 용설저울의 눈금이 같게 나온다. 이게 얼만큼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같게 나올 수도 있고 안 같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력이 무게만큼 되면 0이 되겠죠. 0이 되면 같게 나오는 거고 그 외의 경우는 항상 같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그리고 13번 부피가 같은 물체 A, B, C입니다. 옳은 건데요. 지금 B하고 C가요. 부피가 같으니까 부력이 같아요. 부력이 같아요. 그리고 A는 반만 잠겼거든요. 부력이 반절 정도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둥둥 떠 있으니까 부력과 무게가 같고요. C는 무게가 되게 무겁습니다. A도 지금 부력과 무게가 같아서 떠 있어요. 네. 요 반토막난 부력하고 A 무게가 같습니다. 가장 큰 부력은 A는 아니죠. 가장 작은 부력이고 B와 C가 부력이 같습니다.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만큼이 부력의 크기예요. 질량이 제일 작은 거, 무게가 제일 작은 게 A니까 질량도 제일 작겠죠. 중력과 부력은 반대 방향입니다. 5번, 13번에 5번. 14번입니다. 스타이로폼 굴을 용수철에 매달아서 비커 바닥에 붙이고 물을 부었더니 1cm 늘어났대요. 이때 스타이로폼 구에 작용한 힘은 무게가 작용하겠죠. 중력이. 그리고 위로 이제 부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또 무게보다 부력이 훨씬 커요. 지금 또 뭐가 작용을 해야 되냐면 용수철이 잡아당긴 힘, 탄성력이 작용해야죠. 그러니까 무게랑 탄성력의 합이 부력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용수철 1N 힘이 작용하면 0.5cm 늘어나는데요. 1cm 늘어났으니까 2N. 탄성력이 2N이네요. 탄성력이 2N이고,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스타이로폼 구의 무게는 무시한대요. 그러면 부력하고 탄성력이 2N으로 같다. 무게를 무시하자고 했으니까, 부력하고 탄성력이 2N으로 같다. 무게는 무시한대요. 그럼 2번.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이 든 수조에 장난감 배를 넣었더니 물에 떴대요. 질량이 200g, 0.2kg, 9.8을 곱하면 1.96N. 자, 무게가 1.96N입니다. 근데 떠 있어요. 그러면 부력도 얼마? 부력도 1.96N. 합력이 0이라서 떠 있게 됩니다. 중력 작용하고요. 중력은 1.96N이고요. 1kg이 9.8N, 2kg이 19.6N, 0.2kg은 1.96N입니다. 0.2에다가 9.8을 곱하면 부력 1.96N. 3번이 정답이네요. 서술형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 상자를 올려주었는데 상자가 정지되어 있었어요. 이쪽으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왜 정지해 있냐면 운동하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17, 18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나무도막에 용설족을 걸고 천천히 잡아당기면서 나무도막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의 눈금, 최대 정지마찰력, 정지마찰력 중에서 제일 큰 각, 거칠기하고 접촉면의 거친 정도하고 물체의 무게, 중력의 크기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가다를 비교했대요. 가다, 거칠기 똑같고 무게가 더 무거워지니까 마찰력이 커졌죠.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무게도 괜찮고 중력도 괜찮아요.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가 무게니까요. 가하고 라를 비교했을 때 면적이 다르죠. 그래봤자 마찰력은 똑같네요. 그러니까 마찰력의 크기는 면적과는 상관이 없다. 접촉 면적과는 상관이 없다.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의 면적과는 상관이 없다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피랑 질량이 다른 구들을 넣었대요. 가장 큰 부력, 요만큼 물의 무게, 요만큼 물의 무게, 요만큼 물의 무게, 요만큼 물의 무게. D가 제일 큰 것 같네요. 그 까닭은요, 잠긴 부피, 물에 잠긴 부피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하시면 돼요. D.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있다가 내뱉으면 가라앉아요. 왜요? 무게는 그대로인데 공기가 빠지면서 몸의 부피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부력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몸의 부피가, 물에 잠긴 몸의 부피가 작아지면서 부력의 크기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대단원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시험 적중 마무리 문제를 같이 풀겠습니다. 풀어보죠. 여기 내용 요약이 되어 있고요. 시험 적중 마무리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합니다. 상관없는 거요. 요거 이제 열 에너지가 공급이 된 거예요. 에너지하고 힘은 다릅니다. 에너지는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중학교 3학년 때쯤
예, 말씀을 드릴게요. 일과 에너지 배울 때. 물체가 떨어지는 방향은 중력 방향이요. 지구 중심 방향 1번. 3번입니다. 질량과 무게, 옳은 거 찾아보죠. 지구에서 질량 1kg의 물체의 무게는 9.8을 곱하시면 돼요. 9.8N.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유한 양입니다. 질량이 클수록 무게도 커요. 같은 공간에서. 지구는 지구상의 모든 물체를 서로 다른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깁니다. 내 몸무게와 친구의 몸무게는 다르지요. 니은 디귿. 정답은 3번이고요. 그리고 4번. 중력하고 상관없는 거 좀 찾아볼까요? 모두 다 중력하고 상관이 있는데요. 용소를 당겼다가 놓으면 원래대로 되돌아간다. 복원되려 하는 힘, 복원력. 요거 탄성력입니다. 4번에 5번은 탄성력. 달에서 무게가 196N이래요. 지구로 가져왔대요. 그러면 지구에서 무게가 얼마냐면 6배가 돼요. 여기는 얼마가 돼요? 6배면 6954 1176N이요. 그러면 이제 질량이 얼마냐면 9.8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대충 한 120kg 정도 될 것 같아요. 3번 9.8로 나누면 달에서 120kg의 물체를 들어올 수 있는 힘이면 지구에서는 6분의 1배 정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같은 무게예요. 지구에서 20kg 질량의 무게랑 달에서 120kg 질량의 무게가 같은 무게입니다. 1번. 뭐 우주복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예. 7번입니다. 지구, 달, 화성의 중력의 상대적 크기예요. 달에서 무게가 60N입니다. 지구로 가져가면 6배가 되겠죠. 360N. 달로 가져가면은 2배가 되겠죠. 120N. 지구에서 물체의 무게는 360N이고요. 6kg이 아니죠. 대충 한 30몇 k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8로 1kg이 10N이래요. 그러면 36kg이고요. 질량은 36kg으로 질량은 어디서나 변하지 않습니다. 화성에서 무게가 120N. 7번에 4번이고요. 8번입니다. 고무줄을 이렇게 늘렸대요. A에서 나 되돌아갈래, B에서 나 되돌아갈래. 탄성력은 안쪽으로. 예, 탄성력의 방향은 3번이 맞습니다. 9번입니다. 동일한 용수철을 당기거나 압축했대요. 탄성력이 제일 큰 건 나이죠. 나. 탄성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건 나이고요. 탄성력의 방향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안 갔고요. 다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힘을 준 방향의 반대 방향. 9번에 4번, 10번입니다. 탄성력하고 상관없는 거 찾아볼까요? 뭘 할까요? 울퉁불퉁 등산화, 마찰력이죠. 예, 다른 건 다 탄성력인데 4번 등산화는 마찰력입니다. 11번입니다. 원래 길이가 10cm인 용수철이 있대요. 이렇게 했는데 용수철이 10cm 늘어나셨으면 더 늘어난 거죠. 10cm인데 10cm가 더 늘어나서 20cm가 된 거예요. 무게가 얼마냐? 10N의 힘에 2cm거든요. 그러면 10cm면 5배잖아요. 50N짜리 배달한대요. 11번에 5번. 추를 매달았을 때 용수철 늘어난 길이거든요. 5N에 3cm, 10N에 6cm, 40N이면 4배, 24cm가 늘어날 거예요. 15cm 늘어났다고요? 15cm. 그러면 5N에 3cm거든요. 15cm면 5배, 5N에 5배, 그러면 25N. 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길인지 늘어난 길인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있다가요, 나무 도막을 하나 더 올려놨대요. 그랬더니 삐뚤어져 내려갔대요. 운동 방향.
그럼 마찰력의 방향은 마찰력의 방향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요. 5번 2. 그리고 14번입니다. 나무판 사포 위에다가 이렇게 놨대요. 그리고 움직이는 순간 용수철에 늘어나는 길이를 측정했대요. 최대 정지 마찰력을. 옳지 않은 거, 용수철에 늘어나는 길이가 마찰력 크기를 나타냅니다. 가랑 나에서 나가, 그쵸? 거칠기가 더 거치니까 마찰력이 더 커요. 가랑 다에서 똑같죠? 똑같아요. 접촉 면적하고 마찰력은 상관이 없습니다. 3번 14번에 3번 15번 서로 다른 재질의 판 위에 나무도막을 놨죠. 이거 아까 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요거 알 수 있는 사실, 무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크다는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라고 다 답이 아니에요. 문제에서 물어본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는 무게는 다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크다.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접촉면의 넓이와 마찰력의 크기는 관계없다. 근데 그 접촉면의 넓이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억 디귿 맞는 말이지만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라고 항상 답이 아니에요.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15번에 2번 그리고 16번 마찰력이요. 빙판길에 모래, 아기 양말 바닥에 고무, 바이올린 활의 송진가루, 마찰력을 크게 하고 있죠. 무게를 무겁게 한 게 아니고요. 거칠게 만들어서 마찰력을 크게 한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나무도막 중 하나의 밑면에 사포를 붙였대요. 그러면 마찰력이 사포를 붙인 쪽이 더 커지겠죠. 아닌 거. 이와 같은 원리. 마찰력을 크게 한 거, 아닌 거. 요거 마찰력을 작게. 요거 마찰력 크게. 2, 3, 4, 5는 마찰력을 크게. 1번은 마찰력을 작게. 18번입니다. 부력 찾아보래요. 하늘에 떠있는 열기고 부력입니다.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았어도 수영하고 있는 부력이 작용하지 않는 얘는 없네요. 18번에 5번 그리고 19번 바다 위에 요트가 떠 있습니다. 요트를 뜨게 하는 힘, 부력이죠. 중력 반대 방향으로 요트 무게가 클수록 큰 힘 상관없어요. 그 요트 부피가 클수록 물에 잠긴 요트의 부피가 클수록입니다. 요트에 작용한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니까 합력이 0이라서 멈춰 있는 거죠. 위아래 방향에서 헬륨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는데 작용한 힘과 같은 종류의 부력이라는 힘입니다. 5번 20번이요. 빈 페트병을 손으로 눌러서 물이 든 수조에 집어넣었습니다. 여기는 부력이 요만큼, 여기는 부력이 요만큼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만큼 부력이 여기서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네요. 옳지 않은 거, 페트병에는 위쪽으로 부력이 작용하고요. 가보다 나에서 더 큰 부력이 작용하고요. 나에서 페트병을 잡은 손을 놓으면 위로 떠오르겠죠. 이 실험을 통해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와 부력의 크기 관계를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압력이 작고 여기서 압력이 클 겁니다. 손에 느껴지는 부력의 크기가. 페트병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같은 실험을 하면 부력의 크기가 안 달라집니다. 똑같아요. 다만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가라앉는 거죠.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 이게 부력의 크기입니다. 자, A와 B가 있는데요. 이렇게 있대요. 부력이 요만큼의 물의 무게만큼, 부력이 요만큼의 물의 무게만큼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B는요, 무게가 작다는 이야기고요. A는 무게가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A에는 부력이 작용하지 않는, 작용하고요. 옳은 것 찾으래요. B에도 중력은 작용해요. A보다 B에 더 작은 부력이 B보다 A에 더 큰 무게가,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옳은 거 4번이었고요. 22번. 그림과 같이 용설 조를 이용해서 물 밖에서 추의 무게 6.5N, 물 속에서 4N, 부력이 얼마일까요? 2.5N 작용했다는 이야기네요. 4번 넘어갑니다.
같은 무게의 왕관, 같은 무게의 숭금 덩어리를 이렇게 놨어요. 근데 좀 더 기울어졌다. 왕관을 이게 물이 안 들어가게 했나 봐요. 물이 안 들어가게 부피를 키워놨나 봐요. 예, 왕관의 부력이 더 큽니다. 지금 예, 왕관의 부피가 더 커요. 네, 2번. 근데 물이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나? 위에를 구멍을 이게 안 뚫어놔야 돼요. 왕관이 이렇게 돼가지고 위에가 막혀 있어야 돼요. 모자처럼. 네, 2번.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호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